그러면 전원회로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원회로를 파워라 그래요. 여기서 뭐 저기 있는 냉난방기나 집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뭐 TV나 이런 것 보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보면 여러분 파워 이렇게 보시면 뭐 조립하다 보면 용산에서 이렇게 파워를 사죠. 자, 그럼 파워가 이 전원회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용산에 살 때도 좋은 거 이렇게 있죠, 그죠? 파워가 얼마짜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원회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 구조를 잠깐 봅니다. 자, 그러면 보면 우리가 자, 집으로 들어오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압은 우리가 220V 교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태극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교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축은 시간축이고 Y축은 전압이나 전류축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AC라 그리고 한글로 교류라 그럽니다. 교류는 시간, X축 시간에 따라 가지고 Y축 전압이나 전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걸 우리가 교류라 그래요. AC라 그리고 DC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시간에 따라 가지고 Y축인 전압이나 전류가 이렇게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DC라 그리고 우리가 직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Y축이 전압이나 전류축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AC하고 교류하고 직류하고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전에서 여기 들어오는 전압을 교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전압이라 그러면 이런 전압이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변압기를 통과해요. 우리가 이걸 변압기라 그러고 변선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라 그리고 여기 감겨 있는 이 건선비를 우리가 여기 이쪽을 기준해서 이쪽을 우리가 1차측이라 그리고 이쪽을 이제 2차측이라 그리고 N1 이쪽 2차측을 N2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우리가 건선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많이 배울 거고 지금 기본적인 건 여기서는 변압기는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1차측하고 2차측을 매칭 시켜주는 정합시켜주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원회로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컴퓨터나 저런 걸 동작시킬 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핸드폰을 동작시킬 때 보면 우리가 교류에다 전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교류에다가 DC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도 DC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DC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게 AC를 이렇게 DC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전원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AC를 DC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전원회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AC이기 때문에 AC를 바로 DC로 변화를 못해요. 그래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류회로라고 그래요. 정류회로. 정유회로라고 그리고 뭔가 좀 걸러낸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 이 정유회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이오드가 하나가 되어 있는 정유회로를 우리가 반파 정유회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가 반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파 정유회로가 있어요. 파가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 뭐 양파 이러면 좀 뭔가 조금 이렇게 보기 싫어서 이렇게 전파로 써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브릿지 정유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유회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반파, 전파, 브릿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반파가 됐든 전파가 됐든 정유회로를 거친다고 바로 이렇게 DC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를 파를 보면 파가 이게 반이라 그랬으니까 반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로를 파형을 그릴 때는 두 주기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한 주기고 여기까지가 두 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주면 여기다가 플러스 반주기를 주면 여기 통과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오고 마이너스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 역으로 걸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반주기에는 파가 안 뜨겠죠. 그래서 플러스만 뜨고 자,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쪽만 뜨고
마이너스 쪽은 안 뜨고 그래서 플러스 쪽은 뜨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쪽은 안 뜨고 해서 이렇게 반만 남아요. 그래서 요까지를 한 주기, 요까지를 두 주기에서 두 주기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DC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AC하고 DC하고 구별을 하면 DC에 가까울 뿐이지 DC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뭐를 거치냐면 여기다가 콘덴서를 갖다 붙여요. 콘덴서라고 C에다 갖다 붙여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평활회로로 합니다. 평활회로. 평활회로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할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폈다 해서 평활회로라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에 지금 다이오드에 우리가 내부장을 RF라 그래요. 그러면 요렇게까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돼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내부장하고 이 콘덴서하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하는 이걸 우리 시정수라 그래요. 시정수 원리 따라가지고 평활회로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 RC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 필터 중에서도 우리가 로패스 필터 역할을 해요. 필터 중에서도 그 필터에는 하이패스, 로패스, 그 다음에 밴드피스 필터하고 그 다음에 이레이저 제거하는 필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콘덴서가 이렇게 그냥 극성으로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전해 콘덴서예요. 그래서 콘덴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극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일러 세라믹이 있어요. 마일러 세라믹은 극성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해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평활회로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콘덴서로 되어 있는 입력형 콘덴서형 평활회로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가 반대가 코일이에요. 코일. 그래서 초코 코일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코일형 평활회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콘덴서하고 코일을 혼합형 평활회로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파이라 그러는데 혼합형 평활회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평활회로에는 콘덴서형 평활회로가 있고 코일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주기를 보면 한 주기 이렇게 해서 두 주기 보면은 원래 들어오는 게 지금 여기까지 정렬해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만 뜨죠.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평활회로를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플러스 쪽이고 마이너스 쪽으로 이게 충전됐다가 콘덴서는 충전되면 방전을 해요. 방전을 하면 이렇게 하고 이 길하고 두 가지인데 이 길은 역방향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전하는 방전 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시정수라 그러는데 요거 시정수 원리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전원 내려서는 이걸 우리가 리플율이라 그래요. 리플이라 그래요. 리플. 그래서 R만 써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맥동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맥박이 뛴다 해서 맥동률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리플율이라 써요. 자, 그러면 보시면 요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리플율이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라 그러면 여러분 1번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1번보다는 2번이 완만하고 2번보다 3번이 더 완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보다는 2번보다는 3번이 뭐야? DC에 가까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렇게 3번이 되어 있는 요렇게 DC에 가깝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다른 말로 시정수 값이 다른 말로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콘덴서 값을 크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DC에 가깝게 되겠죠. 다른 말로 리플률이 적어지겠죠. 그죠? 맥동률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원리를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그렇다고 요거 정유회로를 거친 것보다는 평활회 그러니까 필터를 거쳐서 DC에 가깝게 만들었죠. 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이 만약에 뭐 200V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통신이나 전자는 전기는 전압을 많이 쓰지만 우리 통신은 전압을 그렇게 높이 안 써요. 그래서 여기다 뭘 쓰냐면 정전압 회로를 따라요. 정전압 회로. 이런 다이오드를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전압 회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압 안정화 회로라 그래요. 줄여서 정전압 회로라고. 그리고 이 정전압 회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렬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병렬형이 있어요. 그래서 정전압 회로에는 직렬형 정전압 회로가 있고, 병렬형 정전압 회로가 있어요. 크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전압 회로를 거쳐서 항상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요. 만들고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우리가 출력을 보려면 마지막 출력단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하저항을 달아요. 그래서 RL이라고 그러고, R이 우리가 레지스트 저항이고 L이 로드예요. 로드. 그래서 로드를 우리가 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쳐서 부하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부하저항을 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DC의 출력이 나타나요. 직류 출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안에 들어갔어. 여러분 시스템에 있는 핸드폰도 이 DC 가지고 이제 들어갔어. 전압을 이어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이 동작하겠죠. 그러면 뭐 인터넷을 보든지 개인적인 뭐 앱을 깔아서 그걸 하든지 그런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원리가 돼 있어요. 이런 원리가 되는데 이 전원 회로는 어떤 시험이 됐던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깊이 들어가겠죠. 자,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게 이 정유회로하고 우리가 이거 평활회로를 어느 정도는 마스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도 정유회로하고 평활회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그냥 정유회로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유회로를 판단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델타 V 해서 이 델타가 변화하는 거죠. 그죠? 라운드 이렇게 되죠. 그죠? 라운드. 이게 전압 변동률이라 그래요. 전압이 변동하는 거. 전압이 변동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수학이나 공학은 x분의 y는 비례상수 K를 가져. 이게 법칙이에요. 맞습니까? 법칙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잠깐 볼게요. I는 R분의 V죠. 이렇게 돼요. 그죠? X분의 Y는 비례상수 K를 가져. 이게 뭐냐면 봐봐요. 다르잖아요. 저항하고 전압이 다르면 뒤에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전류의 단위를 우리가 암페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다르면은 단위가 생겨요. 근데 두 개가 X하고 Y가 같아요. 같으면 단위가 없어요. 맞습니까? 단위가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봐봐요. 전압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전압에 대한 변동률이에요. 그러면 X분의 Y가 생겨야 돼. 그죠? 그죠? 그러면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하고 변동률이 생기는 거예요. 전압끼리. 그래서 전압에 대한 전압이에요. 유리기 때문에 곱하기 100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이 변동하는 거는 출력 쪽에서 변동을 하는 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출력 쪽에서 이 부하저항이 있을 때의 전압하고 없을 때의 전압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이 부하저항이 저항값이 있을 때의 전압 강화가 높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없을 때가 높게 나오겠어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저항은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저항값이 있으면 전압이 다운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는 마이너스 %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신이나 전자는 마이너스 %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없으면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빼야만이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을 때를 L이라 씁니다. 로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L을 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압 변동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X분의 Y는 비례상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효율이라고 있어요. 효율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입력이라고 그러고 크게 이렇게 나오는 쪽을 우리가 출력이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풋이라고 그래요. 입력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전력을 표현합니다. P로 파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입력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쪽은 뭐야? P 제로라고 쓰고 출력 전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분의 Y는 그러니까 입력 전력에 대한 출력 전력의 B, X분의 Y는 비례상수 K를 간다. 이거 우리가 히타라 해서 효율이라고 그래요. 효율. 얘도 뭐야? 곱하기 100이 되겠죠. 맞죠? 효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100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80밖에 못 받았어. 그거는 효율이 80%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효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냉난방기에 보면 효율이 뭐 1등급, 2등급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예요? 1등급에서 좋은 게 뭐예요? 받는 만큼 출력을 끄집어 낸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금방 우리가 여기서 정유회로서 거쳤던 여기에 리플률이라고 있어요. 리플률. 맞습니까? 리플률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맥동률이라고 그래요. 자, 얘는 뭐냐면 이 암기하는 것도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암기를 안 하고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봐요. 이게 안 좋은 거죠. 그죠? 맞죠?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가방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 그 가방에 우리가 100개를 생산하면 그 가방 100개에서 우리가 손실이, 그죠? 뭐 분량이 몇 개냐, 이게 뭐야? 100개 중에서 몇 개냐, 이게 찾는 거지, 그죠?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리플률은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나오는 값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직류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력에 나오는 직류값, 다른 말로 이 직류나 여러분 에버리지, 평균값이나 같은 말입니다. 에버리지라는데 우리가 평균값이나 직류값 같아. 그러니까 뭐야? 출력가에 나타나는 직류값 또는 평균값 분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해요? 교류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C분의 AC로 해요. 곱하기 100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리플률이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피크 인버전 볼테이지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피크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형을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피크 대 피크치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피크 꼭대기란 거예요. 꼭대기, 그죠? 그래서 최고 꼭대기에 인버전, 리버스 이게 뭐냐면 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역으로, 반대로. 그 다음 V는 볼테이지. 그래서 이게 최대 역내 전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최대 역장이라고 합니다. 최대 역으로 되돌아가는 전압을 얼마만큼 견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유회로의 파라메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 중에서도 더 추가하면 뭐가 있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VM이라 해서 우리가 최대치라 그래요. 전압으로 표현하면은 VM, 전류로 표현하면은 I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M이 맥스예요, 맥스 최대값. 그래서 최대 전압이라고 그리고 최대 전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V 루트면 스퀘어라고 있어요. 이 루트면 스퀘어가 뭐냐면 시로치예요, 시로치. 맞습니까? 그래서 시로 전압이라고 그래요. 전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루트면 스퀘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V 에버리지 평균값, 평균 전압. 그 다음에 전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미적분 회로를 잠깐 볼게요. 미적분 회로. 자, 미적분 회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됐어요. 스위치라 그리고 자, 이런 회로가 있어요. 폐회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콘덴서고 여기가 저항이에요. 스위치고 이거 이거 전압이라고 그리고 기전력 2라고도 표현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우리가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뭐야? 직렬회로예요. 직렬회로. 우리 직렬회로에서 KVL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키로프 법칙인데 전압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압은 분배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쉽게 말해서 여기다 10V를 주면 이 전압하고 여기 저항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VR이라 그리고 여기 콘덴서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VC라 그러면 여기 기전력 여기 V는 이 E는 요 저항 양단의 전압과 콘덴서 양단의 전압을 합한 값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키로프 법칙의 제2 법칙인 전압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뭐야? KCL 법칙이에요. 그죠? 이게 커런트. 그러니까 전류. 이건 병렬회로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류는 분배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전류도. 자, 그러면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1법칙.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스위치를 이렇게 딱 닫았다 합시다.
닫으면 여기 전압이 만약 10V예요. 그럼 10V면 맨 처음에 이 저항 양단으로 걸리는 게 10V가 되고 이건 빵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전력 E는 저항 양단의 전압에다가 콘덴서 양단의 전압 V로 쓸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10V면 10이고 빵이고 그 다음에 8이면 2고 그죠? 6이면 4고 4면 6이고 2는 8이고 빵이면 10V 이렇게 되겠죠, 그죠? 끝까지 이렇게 충전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충전 상태예요, 충전 상태. 자, 충전이 다 됐어요. 그럼 뭐야? 방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겠죠, 그죠? 충전은 이렇게 되도록 하고 이게 뭐야? 전류를 구하는 거. 이거 응답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응답. 가도 현상이라 그래요, 이게. 자, 그럼 이거는 뭐야? 플러스나 충전됐다가 이렇게 해서 방전되겠죠, 그죠?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겠죠. 10V 꽉 찼다가 8로 됐다가 6으로 됐다가 4로 됐다가 2로 됐다가 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충전 상태만 잠깐 볼게요. 자, 봐봐요. 두 번째.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 요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게 이 콘덴서 때문에 전화량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IT를 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공기시 시간에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는 R분의 V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있는 R하고 여기 V, R분의 V, 요 R하고 R분의 V고 어떻게 돼요? 이게 콘덴서 때문에 그래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시정수죠, 그죠? 이런 원리가 됩니다. 깊이 요거까지 계산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여러분 전공기 시간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저항 양단의 전압을 한번 곱해 볼게요. 이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봐봐요. V는 IR이잖아요, 그죠? 그 저항 양단의 전압을 구하면 IT에다가 R이잖아요, 그죠? R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IT는 전류는 어떻게 이거지, 그죠? 여기다가 저항을 곱하니까 저항이 날아가지, 그죠? 그래서 전압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겠죠. 맞죠? 네 번째. 그러면 콘덴서 양단의 전압을 구하면 콘덴서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콘덴서 양단의 전압은 전체 기전력 전압에다가 저항 양단의 전압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압끼리 전압을 묶으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돼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면 몰라도 돼요, 맞습니까? 몰라도 되고 이 원리는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미적분 회로를 잠깐 볼 건데 이게 회로 원리 수식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형으로 잠깐 볼게요. 파형으로 보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시간축이에요. Y축은 뭐 전압이나 전류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파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형파라 그래요. 구형파. 자, 이게 입구자가 아니에요. 구형파. 자, 구형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구형파를 한 번은 적분으로 한번 가보고 적분회로 적분기 적분회로 한 번은 미분회로로 한번 가겠습니다. 통과시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뭐야? 어떤 회로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구형파를 넣었어요. 구형파를 어떤 회로 한 번은 여러분 적분 한 번은 미분을 통과시키면 어떤 회로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죠? 지금 요걸 한번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적분 회로를 잠깐 볼게요. 적분이냐 미분이냐. 여러분, 자, 미분은 어떻게 돼요? 미분부터 갈까요? 자, 미분은 여러분 기울기예요, 기울기. 쉽게 말해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어라운드나 기울기, x에 대한 y축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 점을 잠깐 봅시다. 이 점은 자, 이 점은 x는 0이고 y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분에 이게 생기니까 존재하는 거지, 그죠? 존재한다는 걸 상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수야. 영분의 상수는 뭐가 되냐면 무한대가 돼요, 아십니까? 무한대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쪽은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 말이지,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아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볼게요, 여기를.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x는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죠? 변화하는데 y축은 뭐요? 0이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x는 상수예요, 그죠? 근데 y는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분의 0은 0이에요, 0. 맞습니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상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요? 이상적인 경우예요, 아십니까? 이상적인 경우 뭐야? 아이디어란 경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값을 가려면 봐봐요. 이런 시정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정수. 자, 우리가 시정수 해가지고 시정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저것처럼 저 회로처럼 RC 회로의 시정수가 있어요. 우리 시정수를 이거로 타오라 그리고 RC 회로의 시정수를 우리가 RC라 그래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콘덴서하고 우리가 저기 정유회로 할 때 평활회로 할 때 콘덴서 입력형 콘덴서형이 있고 반대로 코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RL 회로가 있겠죠. 그래서 RL 회로의 시정수는 반대니까 R분의 L이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RC 회로 가지고 많이 따지기 때문에 RC 회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시정수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적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자,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 기울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 맞습니까? 잠깐만 와봐요. 따라와봐요. 일로. 여기 와봐요. 여기 오면 봐봐요. 여기 요 값에 따라가 여기 봐요. 반대로 가니까 방견 상태에서 1번, 2번, 3번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일반적인 회로에서는 시정수라 그랬고 여기에서 여기서만 전원 회로였으면 리플리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시정수라고 이게 맞습니까? 시정수라고. 떨어지는 곡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 회로에서는 저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고 얘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고 얘도 이렇게 가서 요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요 회로가 뭐야? 이런 회로를 우리가 펄스 회로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펄스. 맞습니까? 펄스 회로 또는 펄스파 그럽니다. 자, 그러면 구형파를 미분 회로를 통과시키면 출력은 펄스파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봅니다. 그러면 구형파를 적분 회로로 통과시키면 적분은 여러분들 인테그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을 더해라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걸 갖다 면적을 더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나눠야 돼, 칸수를, 그죠? 둘, 셋, 넷, 다섯 칸 나눕시다. 그러면 면적을 더해가기 때문에 이쪽의 면적을 먼저 더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요만큼 갑니다. 조금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쭉쭉 가면 조금 가서 나중에는 끝까지 가겠죠, 이렇게. 그죠?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나누면, 그 다음에 뭐야? 다 찬 데서 하나를 빼겠지, 그죠? 그러면 또 빼고 하니까 이까지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이런 파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 파가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각파라 그래요. 그죠? 삼각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야? 구형파를 적분회로를 통과시키면 출력파가 삼각파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거꾸로 삼각파를 미분회로 통과시키면 구형파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맞죠? 미분하고 적분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러면 삼각파를 봐봐요, 여러분. 삼각파를 여기 지금
구형파를 적분을 시켰으면 어떻게 돼요? 삼각파가 되니까 삼각파를 미분회로로 통과시키면 구형파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맞죠? 그럼 삼각파를 적분회로 통과시키면 뭐가 돼요? 정형파가 돼요. 맞습니까? 요까지만 알아주시면 조금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뭐랬어요? 자, 파라메터에서 이걸 우리가 최대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루트 면스퀘어. 그래서 시로치. 그 다음 세 번째, V 에버리지. 평균가.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봐봐요. 우리가 요거분의 요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분의 요거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파가 구형파, 그 다음에 정형파, 그 다음에 삼각파.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요. 아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얘가. 그러니까 시로치분의 최대치. 이걸 우리가 파고율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파고율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시로치, 시로값이라고 그래요. 분의 최대값. 값을 우리가 파고율이라고 그리고 요거. 평균값분의 시로치를 우리가 파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값분의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직육값분의 이렇게 되겠죠. 시로값, 시로치 이걸 우리가 파형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이게 그냥 막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 고자 있죠. 높을 고자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자는 높을 고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 가장 높은 게 뭐야? 얘하고 얘를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빼고는 뭐야? 평균값분의 시로치값, 시로치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잘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고율하고 파형률을 계산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파도 여러분 저 앞에서 배웠지만 뭐 반파가 있고 전파가 있고 뭐 이렇게 삼각파가 있고 구형파가 있고 그다음에 정형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각각에 대한 최대값, 시로값, 평균값을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럴 때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높을 고자 해서 위에 거 두 개다 해서 시로치분의 최대값 해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막상 시험지를 받았을 때 헷갈리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를 밟고 가는 과정이에요. 맞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